자, 이 씨가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건 2016년 5월.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월 소장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매도인 송모 씨의 남편 조카가 자신이 상속받아야 할 아파트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씨에게 아파트를 넘긴 송 씨는 아파트를 팔기 전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살인범, 이른바 니코틴 살인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등기부 등본에 공신력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예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등기부 등본 믿고 샀는데 2억 집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장 씨는 서민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유일하게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등기부 등본인데 믿기지 않는다. 왜 믿기지 않냐면요, 이분이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화물차 운전사인 장모 씨, 아내 윤모 씨는 2017년 7월에 서울 화곡동에 빌라를 샀다고 합니다. 자신의 돈 5천만 원과 대출 1억 3천만 원을 합쳐서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날벼락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궁극적인 목적 무엇일까요? 네,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독서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곳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독서를 하는 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어휘력이 커집니다. 그러면 자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타인의 말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식들을 더 빨리 더 많이 배울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에서도 또 비즈니스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독서 한 명에 참가하셔서 이 독서를요, 습관으로 만드시고 행복도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 갚을 무렵인 2020년 3월 법원에서 느닷없이 소장이 날라왔다. 이전 집주인인 김모 씨가 해당 빌라를 담보로 2017년 4월에 대출을 받아 가로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말소 기록도 허위라며 국내 한 은행이 등본 원상복구 요구 소송을 낸 것이다. 정말 황당하죠. 빌라에 대출이 껴있다니 금시초문이었다. 장 씨 부부는 분명 빌라를 구입할 때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 이전 집주인이 빌라를 담보로 받은 은행 대출은 다 갚은 것으로 돼 있었고 빌라의 그 어떤 근저당도, 그러니까 대출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장 씨는 분명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에서 뗀 등본을 확인했는데 대출을 다 갚은 것도 가짜고 근저당 말소 기록도 허위였다는 게 믿을 수 없다고 허탈해했다. 결국 이분은 자신의 집을 이렇게 잃게 됐습니다. 어때요,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황당하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도 부동산 거래하실 때 등기부 등본 보시잖아요. 여기 이제 표제부가 있고 갑구, 울구가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 울구는 소유권 이외, 예를 들어서 대출이 잡혀져 있는지 그런 사항을 보고 거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우리나라 등기는요, 공시력은 있으나 공신력이 없습니다. 네, 공신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네, 등기부 등본을 믿고 등기된 소유자와 계약을 해서 부동산을 샀을 때 기사 내용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를 당해도 구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등기제도는요, 등기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 서류만 심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등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서류에 이상이 없어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등기 내용과 사실이 달라 매수인이 피해를 입어도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믿고 거래한 매수인은 구제받을 수 없다. 황당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자, 사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파트를 잃게 된 이모 씨의 사연입니다. 등기부 등본 믿고 샀는데 아파트 잃게 된 이모 씨. 자,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법적 서류다. 그렇죠. 이 서류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입 후 내 이름으로 등기를 마치고 나면 내 소유임이 100% 확정되는 것일까? 그렇죠. 열이면 열,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등기부 등본이 어떤 경우든 소유권을 절대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분은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씨가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건 2016년 5월.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월 소장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매도인 송모 씨의 남편 조카가 자신이 상속받아야 할 아파트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씨에게 아파트를 넘긴 송 씨는 아파트를 팔기 전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살인범, 이른바 니코틴 살인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자, 송 씨는요, 남편이 죽은 뒤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았죠. 한 달도 안 돼 이 씨한테 다시 판 겁니다. 그 뒤 살인 행각이 밝혀져 송 씨는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이후 남편의 상속자인 조카가 이 씨에게 소송을 건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을 살해하면 상속권을 잃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무기징역을 받은 이 사람이 상속권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해당 범죄가 드러나면서 송 씨의 소유권이 무효가 된 것이다. 네, 이 범죄 행각이 드러나면서 소유권, 상속으로 받은 소유권이 무효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경우 송 씨 다음에 상속권자인 남편 조카가 진정한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무효의 상속권자인 송 씨에게서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 씨의 권리 역시 무효가 되어 버린 것이다. 자, 황당합니다. 네. 여기 대표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에게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했어도 그것이 무효가 된다는 거죠. 결국 등기부등본을 믿고 집을 산 이 씨는 눈뜬 채 코 베이듯 집을 빼앗기게 됐다. 자, 이 씨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수감 중인 송 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법뿐이다. 근데 지금 무기징역 받았고 뭐 돈이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돈을 받을 수 있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정말 남의 얘기인데도 가슴이 막 뛰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황당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상담하면서 이런 사례자분들을 몇 분 만났어요. 나도 내 주위 사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4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실제 매도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걸 잘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공인중개사분이 알아서 해주지만 그것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3가지를 동시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나와져 있죠. 갑구를 통해서 소유자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 여기에 나오는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신분증을 갖고 나온 실제 현장에서 맞는 매도인 사진을 통해서 또 확인하시고, 그래서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그 다음에 실제 나오신 분, 그리고 신분증, 이 3가지를 동시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리인이 나와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몇 억에서 또 10억이 넘어가는 금액일 수도 있는데 실제 매도인이 안 나오고 대리인이 나온다고 하면 좀 찝찝하잖아요. 가능하면 실제 매도인하고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는요, 계약 시에 현금으로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준 그 계약금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현금 안 됩니다. 은행 통장으로, 실제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는요, 계약 시 특약사항을 잘 기재하는 겁니다. 자, 여기 계약서가 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인데 이 아래 보면 특약사항을 적는 란이 있잖아요. 이것은 매도인, 매수인이 협의해서 적는 란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법적 효력도 있어요. 이것을 잘 적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또 소송으로 갈 때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약을 넣어야 될까요? 네, 이런 특약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도금은 물론 잔금 시까지 계약 시 등기부등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 만약 지키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고 또 돈도 돌려받는다, 뭐 이런 내용. 왜냐하면 계약을 하고 나서 중도금하고 잔금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뭐 대출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갑구상에 권리상의 하자가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는 꼭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런 것도 넣으면 좋겠죠.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했고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반환한다. 자, 이런 걸 넣어두시면 나중에 소송으로 가다 할지라도 유리하게 판결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4번째는요, 부동산 권리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권리보험 좀 생소하시죠? 권원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부동산 권리 하자로 인해서 부동산의 매수인이 완전히 권리의 취득 및 행사의 지장을 받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네, 국내 몇몇 보험회사가 이 권리보험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군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 하나손해보험인데 내 집 마련, 부동산 권리보험 이렇게 되어 있죠.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쭉 보면 보장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돈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최초 1회만 가입하면 되는데, 자, 부동산 매매가 3억 원을 기준으로 해당 보험료 얼마나 될까요? 네, 15만 3,8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기본 보장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때도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 매도인의 사기 강박으로 목적 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또 무권 대리인, 이런 경우 참 많이 있거든요. 실제 대리권에 권한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도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 등기여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래서 총 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해당 보험사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말고 다른 곳들도 좀 비교하셔서 나에게 유리한 보험사를 선택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가입하면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또 언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자, 해당 자료를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요. 이렇습니다. 가입 가능한 것은요, 계약일부터 잔금 납부 7일 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를 놓치시면 가입을 못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하시고 가입이 가능한데 언제까지? 여러분들 중도금 치르시고 잔금 치르시잖아요. 잔금 치르시면 이미 계약이 안 됩니다. 반드시 잔금 납부 7일 전까지 가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느냐라고 하면 잔금 납부하고 나서 내가 매도 시까지, 그죠? 소유권 이전일, 잔금일부터 내가 매도 시까지 요 보험 기간 동안은 효력이 발생해서 나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리도요, 내가 찾아서 행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아요. 정부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부동산 권리보험 외에 3가지 방어법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꼭 실천하시고요. 앞으로도 부동산에 관련된 조심해야 될 거, 또 알아야 될 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캠퍼스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마인드맵이라고 있죠. 오늘 거 포함해서 이전에 올렸던 많은 마인드맵이 올라와져 있는데요. 내 마음에 닿는 문장이 있다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